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CSS의 크기 바꾸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기는 이제 너비 높이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라인, 블럭 같은 걸 배웠죠. 그것이 직접적으로 쓰이는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비와 높이를 쓸 때 단위 체계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뷰포트와 그리고 내용이 넘쳤을 때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CSS에서는 너비와 높이를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 태그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뭐 예를 들어 하나 이미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이미지가 지금 밖으로 벗어났죠.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width라는 속성을 준 다음에 여기 100%라고 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CSS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div 태그가 있습니다. div 태그에 제가 만약에 스타일 쓴 다음에 with 쓰고 나서 그 다음에 100이라고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hate라고 마찬가지로 쓴 다음에 100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 컬러에 red라고 써볼게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자, CSS 이 크기 지정은 조금 이미지의 그 속성 크기 지정과 다릅니다. 여기서는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단위는 무조건 100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요. 어떤 단위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px라고 써줘야지만 제대로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픽셀이죠. 요거는 이미지의 100과 동일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요 이미지를 한번 100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이트도 100으로 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두 네모가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100이라고 쓴 것과 여기에 100픽셀이라 쓴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00픽셀이라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100으로 쓴 게 원래 명칭입니다. 그리고 CSS에선 반대로 100이라고만 쓰면 안 되고 100픽셀이라고 써줘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네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네모인데 너비와 높이가 다른 네모입니다. 보면은 같은 빨간색이라서 제대로 안 보이죠? 그래서 그린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같은 네모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다른 네모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블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블루 같은 경우에는 위스가 200픽셀 그리고 헤이트가 100픽셀이라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블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줄을 차지해서 원래는 다른 태그들이 못 왔어요. 근데 여기 이 세 개의 태그들은 다 작아요. 작은데도 오른쪽에 오지 않죠. 그 이유는 블럭의 특징 때문입니다. 블럭이 아무리 이렇게 작더라도 여기 나머지 부분이 여백으로서 채워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럭일 때는 옆에 그 태그들이 오지 않습니다. 옆에 태그들이 오려면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건 나중에 디스플레이 속성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아까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hate라는 속성을 써도 되고요. 스타일 속성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이 똑같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200 쓰는 것과 200픽셀 쓰는 게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이미지는 이렇게 줄바꿈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인라인 블럭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한번 바꾸는 거를 또 배워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속성은 스타일에 적는 건데요. 아까 두 네모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아까의 두 네모입니다. 보면은 지금 이 네모와 이 네모 둘 다 크기가 작은데도 줄바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까지가 이렇게 여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디스플레이 속성을 제가 인라인 블럭이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빈 공간이 있죠. 자, 빈 공간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빈 공간은 지금 줄바꿈한 것 때문에 그런데 이때는 줄바꿈을 없애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딱 합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줄바꿈 했을 때
합쳐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가독성이 좋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div로 하나 감싸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타일 폰트 사이즈를 0으로 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여기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은 글자 크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글자를 쓸 경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이유는 폰트 사이즈가 0이 됐기 때문이죠. 제가 이거를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다시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는 글자가 없을 경우만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스타일의 하나하나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적용해 줘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인라인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개를 더 보겠습니다. 자, 스팬 태그를 제가 한번 지정해 볼게요. 여기에 스타일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린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스를 100픽셀, 헤이트를 100픽셀.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그 이유는 스팬 태그가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라인은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안에 내용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스팬 태그를 굳이 쓰고 싶은데 어, 너비와 높이도 주고 싶다 이럴 때는 디스플레이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블럭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쓰고 싶은 경우에는 지금 줄바꿈 됐죠? 이럴 때는 블럭이 아닌 인라인 블럭이라고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줄바꿈이 생겼네요. 그럴 땐 뭐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줄바꿈을 없애주거나 아니면은 폰트 사이즈를 0으로 주거나 둘 중 하나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 0, 폰트 사이즈 0. 바깥에다 해야죠. 바깥에다. 자, 그래서 여기 div 하나 해주고 여기 스타일에 폰트 사이즈를 0이라고 해주고요. 여기 안쪽에다가 이 스팬 태그 두 개를 옮겨주면은 네, 이렇게 잘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는 이미지 태그에서 썼던 그 퍼센트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태그에서 퍼센트 쓰면 여기 화면이 꽉 찼었죠. 그래서 제가 세 개의 태그를 한번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각각 색은 다 똑같은데 지금 보면은 위스가 25% 그리고 50% 100%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5% 50% 100% 자, 이렇게 공간에 딱 차지가 되게 되죠. 근데 이 퍼센트란 거는 어떤 걸 따르냐면은 바로 부모 태그의 크기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div의 부모 태그는 그 바로 위에 있는 바디 태그를 의미합니다. 그럼 만약에 바디 태그가 아닐 땐요?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아래쪽에다 더 썼는데 아래쪽에 부모 태그가 위스가 50%인 경우 그러면은 여기까지밖에 차지가 안 돼요. 여기까지밖에 차지가 안 되는데 여기에 또 추가적인 50% 속성이다. 그러면은 25%와 동일한 크기를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이제 div가 위스가 이제 50%다 라고 했는데 야, 이거 왜 이랬냐? 자, 먼저 여기는 부모 태그가 위스가 50%인 경우입니다. 둘 다 자식 태그는 위스가 50%인데 여기 50% 부모 태그가 50%일 때는 이렇게 끔 크기가 작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부모 태그는 여기까지밖에 없고 거기서 또 50%니까 25%와 동일한 크기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긴 부모 태그가 아무것도 안 썼어요. 아무것도 안 쓰면 블럭 태그는 무조건 위스가 100%입니다. 그 상태에서 또 여기에 이렇게 위스를 자식 태그 50%라고 썼을 때 50%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 태그가 100%에서 50%니까 마찬가지로 전체 50%랑 동일한 그런 결과를 갖는 거죠. 다음은 뷰포트입니다. 뷰포트는 이제 우리가 너비는 100%를 썼을 때 제대로 뭔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위스를 100%를 줬을 때 꽉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를 100%를 주면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디 태그가 높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바디 태그가 여기까지만 딱 지정이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높이로 화면을 꽉 채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뷰포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뷰포트는 HTML 문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VH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HTML 문서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가져와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VH는 HTML 문서의 높이, 그리고 VW는 HTML 문서의 너비, 그리고 VMAX는 너비와 높이 중에서 큰 쪽, VB는 너비와 높이 중에서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퍼센트가 아닌 VH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높이만큼 키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은 여기 지금 여기에 간격 때문에 스크롤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마진이란 것을 없애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타일 한 다음에 마진 0을 하면은 이제 스크롤이 이렇게까지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스크롤은 왜 생기냐면은 여기 아래쪽 여기 스크롤 크기만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 줘야 되고요. VH 말고 VW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커지는데 그 이유가 화면이 여기까지만 있기 때문이에요. VW는 여기 이 너비의 그 기준이죠. 그래서 100VW 하면 정확하게 너비와 동일한 높이를 가진 그런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자, 50VW라면 50VW라면 이 높이가 너비의 반만큼이 됐어요. 그럼 반대로 50VH라고 하면은 딱 반만큼의 높이를 차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뷰포트는 이렇게 퍼센트 대신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Vmax와 Vmin인데 Vmax와 Vmin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큰 값, 둘 중에 작은 값이에요. 자, 예를 들어 너비랑 높이 중에서 여기는 큰 값이 뭐죠? 바로 여기죠. 그래서 여기다 제가 만약에 Vmax라고 하면은 높이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VH를 쓴 것과 동일한 결과인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너비를 점점 키우면은 점점 이미지가 커지죠. 그 이유는 이제 너비가 높이보다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Vmax가 이제 VW 입장에서 된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VW였으면 똑같이 되죠. 반대로 V민은 작은 겁니다. 그래서 V민 했을 때 높이 기준인데 점점 너비를 줄이면은 이렇게 VW에 맞게 또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민과 Vmax 또 잘 활용하면은 예쁜 그런 크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디아비 태그가 인라인 블럭 디스플레이에 그리고 위스는 200픽셀, 높이는 100픽셀의 빨간색의 배경색을 가진 네모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제가 엄청나게 긴 글을 적었는데 보통은 긴 글을 적으면은 이렇게 완전히 튀어나옵니다. 별로 조금 안 예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오게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자, 그래서 이때는 오버플로우 속성을 쓴대요. 오버플로우에 만약에 비저블이라고 쓰면은 이건 이제 그냥 동일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기본값이 비저블이거든요. 그럼 비저블이 아니라 다른 값을 써보겠습니다. 먼저 오토를 써볼게요. 오토를 쓰면은 안쪽에 스크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을 할 수가 있게끔 하는 게 오토를 지정해주면 되고요. 또는 스크롤 해가지고 이렇게 스크롤을 지정하면 되는데 스크롤을 지정하면은 대신 스크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스크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는 크기를 예측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스크롤바를 항상 나타나게끔 하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스크롤바 나타나게 한다. 그럼 오토를 많이 쓰고요. 스크롤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는 히든을 사용하면 됩니다. 히든을 사용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크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무리 어떻게 해봐도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든과 비저블과 오토를 자유자재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무지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무지개 예시는 이렇게 네모들이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돼 있고요. 창 크기를 줄이면 이게 다음 줄로 넘어가는 그런 예시입니다. 딱 보니 이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인 것 같죠? 자, 그럼 무지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네모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모는 스타일에서
위스와 헤이트가 100픽셀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빨간색이죠. 자, 보면은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태그를 이제 만드는데 그 다음 태그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 태그는 주황색이죠. 그래서 주황색으로 하는데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디스플레이가 블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저 인라인 블럭으로 하고, 여기도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하고 하면은 이제 오른쪽에 오게 되는데 여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줄바꿈을 없애가지고 여기 간격을 없애던가, 아니면은 div로 묶어서 폰트 사이즈를 0으로 만들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파일 줄까지 완성이네요. 그럼 나머지도 다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스타일의 색만 바꾸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색만 바꿔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창 크기가 바뀔 때마다 줄바꿈도 자동으로 되면서 오른쪽에 계속 연속해서 네모가 오도록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예시 계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드는 건데요. 보면은 크기가 퍼센트 단위로 이렇게 10개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기 조절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div 태그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스타일을 지정해 주는 거죠. 자, 스타일은 어떻게 지정하는 게 제일 좋냐면, 지금 여기 하나 이렇게 있죠. 여기 width가 10% 이렇게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height는 뭐 50픽셀 정해진 값으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고정시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죠. 그 다음부터는 바로 다음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20%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10개도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위스가 늘어나도록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뭐 위스 100%안 써줘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그 계단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쓰는 건데요. 먼저 여기 모든 태그들의 인라인 블럭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인라인 블럭을 붙였을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오른쪽에 점점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라인 블럭으로 계단을 만들려면요. 인라인 블럭으로 계단을 만들려면 일단 맨 첫 번째 태그가 오른쪽에 붙으니까 아무래도 높이가 엄청 높아야겠네요. 10개가 붙어 있으니까 맨 오른쪽에 높이를 500픽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태그들의 이 너비를 10%로 고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10%로 한번 고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로 고정했더니 이렇게 이제 너비 10%에 높이 50픽셀인 그런 네모들로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아래쪽에 인라인 블럭은 고정되니까 높이를 하나씩 줄여 나가는 겁니다. 다음 있는 애는 500픽셀에서 50픽셀 뺀 450픽셀, 그 다음에는 400픽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계단처럼 된데 문제는 여기 간격이 있죠. 간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폰트 사이즈를 0으로 해서 여기에 div 태그들을 모두 넣어주면은 네, 이렇게 계단이 또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